기사님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일주일 넘게 택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라도 송금했다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처리가 됩니다. 아주 덥고 습하고 한국의 온돌이 정말 그리우실 겁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유학 가는 백모 씨를 따라가면서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면 느낄 수 있는 장단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빠르게 떠나보시죠. 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상당히 기무찌하게 공기가 좋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옆나라 대륙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시달리지만 일본은 대기 상태가 청정국가로 분류됩니다. 중국이 위험, 한국이 해로움 상태라면 일본은 좋음이 보통이죠. 그리고 거리도 대부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 차들도 불법 주차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애초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삽니다. 차야 그렇다 치고 딱히 청소부도 안 보이고 쓰레기통도 안 보여도 거리가 깨끗하죠. 이는 일본인들의 청결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사무실에서도 항상 청소를 잊지 않고 길거리 점포들도 어김없이 아침이면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국민 전반이 청결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열대 국가로 분류될 만큼 덥고 습한 나라죠. 이런 환경에선 쉽게 음식이 상하고 박테리아 번식으로 벌레가 넘쳐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편의점보다 많다는 사당들, 일본 전반에 뿌리 깊은 불교와 결합된 신토의 영향으로 청소는 더러운 걸 씻어내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 많이 귀찮아하신다면 일본의 생활화된 청소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식당들이 평타 이상은 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음식 맛이 기본들은 한다는 거죠. 서비스도 좋고요. 한동안 여기서 살려면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배부심 넘치는 한국인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매운 음식이 거의 없는 일본 음식들이기에 슴슴한 게 많습니다. 매운 거 찾아다니기 제법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금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사랑하는 일본. 아직 일본에선 대부분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업소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카드 하나 딸랑 들고 돌아다니시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생활을 해볼까요? 매일 타는 대중교통부터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비싸다입니다. 한국도 요새 많이 올랐지만 일본은 그 이상입니다. 대충 1시간 거리 변도 비용이 440엔, 우리 돈 5,000원 정도 드는데요. 왕복이면 880엔, 20일을 출근한다 치면 17,600엔이 나가겠죠. 교통비에 세금을 빼면 월 10만엔, 즉 100만원이 날아갑니다. 한국처럼 기본적으로 환승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이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생각해서 택시라도 타시면 거덜나기 십상입니다. 일본에서 택시는 정말 고급 운송수단입니다. 기본 승차료가 410엔부터 시작해서 3.4km 약 10분 정도 탔을 때 1,700엔, 17,000원이 나온다 소리입니다. 직접 차를 모시면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발목을 잡습니다. 한국보다 구간도 자주 나오는데 요금도 비쌉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155km인데 11,7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일본에선 그거보다 가까운 독도에서 군마까지 약 133km인데 3,150엔, 3만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고속철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타고 가면 14,520엔, 대략 15만원이 듭니다. 빠르긴 빠른데 차 몰고 가는 거랑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공기도 비슷하죠. 그야말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돈입니다. 거기에 한국과 비교해서 장점이자 단점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선 통화 금지, 정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하면 엄청난 비매너가 되는데요. 이거야 뭐 난 조용한 게 좋다고 하시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바쁜데 왜 안 가지? 저기 할머니가 버스 타러 오시네요. 이거 기사님들이 다 기다려주십니다. 내릴 때도 한국처럼 미리 하차 준비를 하지 않고 완전히 차가 정지하면 그때부터 하차를 하기에 탈 때도 내릴 때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빠르게 적응하신 한국 분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의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다음은 속 터지는 관공서로 가봅시다. 증명서라도 한 장 뽑으러 특히 시청이나 구청을 가면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아주 복창이 터집니다. 사람 몰릴 때 주민표를 뽑으러 가면 1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 아직도 관공서에선 팩스나 종이 서류, 도장을 활용하고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느리고 융통성이라곤 1도 없이 매뉴얼대로만 일 처리를 합니다. 한국에선 어지간한 증명서는 자동 발급기에서 1분 안에 나오는 데 비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 느린 건 택배에도 해당합니다. 보통 물건 시키고 다음 날이면 받아보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평균 2박 3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기본 배송비도 보통 780엔에서 1000엔은 기본, 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거기에 일본의 택배 시스템은 고객이 집에 없으면 한국처럼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택배기사가 부재 메모를 남겨놓고 가는데 이걸 또 전화를 걸어서 시간을 설정해서 직접 받아야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사님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일주일 넘게 택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집 앞에 던져주고 가는 택배가 많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 터지는 건 은행 업무. 일본에선 평일에 기본적으로 송금을 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는 놀라운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오후 3시가 넘어 계좌 이체를 하면 이체가 완료되는 시점은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잘못해서 금요일 오후에라도 송금했다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처리가 됩니다. 계좌 이체 수수료가 비싼 건 텀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살 거라면 일본의 날씨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일본은 아열대 국가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름엔 아주 덥고 습하고 벌레도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나아질까요? 겨울이 되면 한국의 온돌이 정말 그리우실 겁니다. 참고로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집안 공기가 차죠. 다들 일본 하면 겨울의 일명 이불탁자로 불리우는 고타츠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기 스토브랑 난방기만으로 겨울을 나기엔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달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대인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하기로 유명하죠. 그 말인즉슨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할 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선을 긋습니다. 직장 상사가 뭐 시킬 때도 정중하게 부탁하죠.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반대로 피해를 받는 것도 아주 고려하죠. 옆집에 누가 어떻다더라, 옆에 김대리 사생활이 어떻다더라, 무슨 차를 샀다더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선을 지키는 문화는 얼핏 쌀쌀 맞고 정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딜 가서 뭔 짓을 하던 상관 안 하기에 자유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 끝나고 어디 가서 오덕후지 타고 돌아댕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가요? 어떤 나라든 같겠지만 기본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다 고충이 있는 법이죠. 다만 성향이 이 나라랑 맞을까 안 맞을까 정도? 아무튼 일본에서 유학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